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익숙하시죠? 흔히 3고로 불리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은 혈관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혈관도 늙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이 세 가지는 혈관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혈관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탄력을 잃어가고 그리고 안쪽에 때가 끼면서 혈관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혈관의 위험 신호. 왜 이렇게 진하냐. 혈관 노화를 잘못 방치하면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으로 돌연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돌연사를 부르는 혈관 노화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의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는 딸의 제보.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임금분입니다. 딸 천은주입니다. 고혈압이랑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혈관, 혈압 다 걱정되죠. 10년 가까이 알아온 고혈압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혈압으로 그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셔서 심각해지면 어떡하나 덜컥 이제 혼자 겁이 나죠. 20년째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요. 최근엔 이상한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머리 뒷골이 좀 아프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느낌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혈압 올라가는 혈압 오르는 건가 보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주물러 막 이러면 혈압 올라가서 터진다고 하니까 나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뒷골 통증의 원인을 혈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30분 정도 인터뷰를 이어가던 무렵. 네, 알고 있어요. 어머, 왜 가리치나? 지금 이게 진짜? 여기가 나 이제 지금. 허벅지에 쥐가 났습니다. 여기야? 응. 계속 앉아 있어서 아파? 아프지. 결국 소파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보는 거는 처음이라 가지고 혼자 있을 때 이러면은 당황하실까 봐 너무 놀랐어요. 벼랑간에 이제 쥐가 나서 막 주물르고 두들기고 막 발 굴르고 막 그 통증은 말로 못해. 울고 싶어 막 눈물이 나와. 아니 게 혈관이 좁아져서 뭐 피가 안 들어서 이게 쥐가 나나 보다. 하나둘 나타나는 이상 증상, 정말 혈관 때문일까요?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캠핑장. 캠핑장을 운영하는 철호님이 오늘의 두 번째 귀하신 몸입니다. 아주 바쁘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48살 박철호입니다. 혈관하고 관련된 게 이제 뭐 고지혈증이나 뭐 그런 게 나와서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고 해가지고 와이프가 신청해보라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혈관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는데요. 일하던 중 찾아온 가슴 통증 때문입니다. 왼쪽 가슴이 누가 이렇게 꽉 쥐고 있다가 제가 숨 크게 쉬려고 하면은 약간 찢어지는 느낌? 그런 게 조금 생기고요. 근데 혈관 쪽이 안 좋다는 게 이제 좀 돌연사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40대 뭐 돌연사 이런 게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24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캠핑장을 운영한 지 2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식습관은 엉망이 됐습니다. 아침은 인스턴트 국밥, 점심은 라면인데요. 바쁜 일정 탓에 국밥은 6분 만에, 라면은 5분 만에 다 먹습니다.
그래도 저녁은 좀 챙겨 드시죠. 예,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아,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저녁 삼겹살 먹으려고요. 주변에 저 삼겹살 냄새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야외에서 먹는 삼겹살에 술 한 잔까지 하시는데요. 술을 평소에 즐기시나요? 네, 많이 즐겨요. 일주일에 6, 7일 먹는다고 하면 되겠죠? 큰애가 아빠 왜 자꾸 이렇게 먹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고생한 나를 위한 하루의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가족과의 시간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캠핑장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다 보니까 저 있다 보면은 아이들 보고 하면은 저희 애들이 되게 그리워요. 보고 싶고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후회는 된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철호님은 이제 가족을 위해 달라지려 합니다. 가족을 위해 큰 결심을 한 철호님이 병원을 찾았는데요. 혈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가족들 중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뭐 협심증 아니면 심장 수술 받고 이런 분 아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아버지가 스텐트 시술. 아버지가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군요. 두 군데 하신 걸로 알고 군대 있어요.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철호님의 아버지는 2차례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요. 스텐트 시술이란 좁아진 혈관에 구조물을 넣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수술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거 고지혈증이라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고 비만하고 뭐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그리고 위험 인자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혈관 건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험 인자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위험 인자가 많을수록 혈관 노화는 빨라집니다. 혈관도 늙습니다. 점점 탄력을 잃어가고 그리고 안쪽에 때가 끼면서 혈관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 우리가 동맥 경화라고 부르는데 동맥이 경화가 단단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단해지고 안쪽에 때가 끼는 변화들이 진행하면서 노화가 진행됩니다. 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조금 아팠거든요. 좀 불편해요. 제가 이제 약간 가슴이 조금 아픈 것도 있었고 약간 어지럼증도 있었고 조이듯 아파요? 꽉 네, 조이듯? 이제 꽉 조이듯이. 그러시군요. 그 심혈관 질환이 여러 개로 나뉘는데 이것과 관련된 증상으로 그러니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흉통입니다. 가슴이 아플 때 특히 좀 빨리 걷거나 언덕길을 오르거나 뭐 등산을 한다든지 무거운 걸 들고 걸을 때 가슴이 통증이 심해지고 이러면은 이게 협심증의 증상이라고 하고요. 보통 10분 이상 아프고요. 그리고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증을 의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력에 의심 증상까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3고 중에 고지혈에 해당합니다. 제일 문제가 있었던 건요. 근데 아버님이 그런 병을 앓으신 것처럼 일단 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상동맥에 죽상동맥 경화 변화가 상당히 진행을 해 있어요. 관상동맥이라는 게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 관이 아니라 임금님 쓰는 관이 이렇게 3개가 심장 위에 얹혀져 있는 혈관이거든요.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다 보니까 다른 혈관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막히면은 심장이 바로 손상을 당하고 그리고 심장마비가 오면 우리가 생명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그 좌전 하행지라는 아까 이제 이렇게 임금님 관 중에 앞으로 내려오는 가장 크고 중요한 혈관이에요. 근데 이 혈관에는 지금 이제 혈관이 시작되고 나서 이쪽에 이렇게 때가 꽤 많이 껴 있어요.
심장의 가장 크고 중요한 혈관에서 죽상동맥경화가 발견됐습니다. 주로 콜레스테롤 이런 거랑 죽은 세포, 그다음 찌꺼기 이런 것들이 막 엉긴 거가 이렇게 주머니에 살짝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혈관 안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럼 혈관 안에 피가 통하는 길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혈관의 노화가 더 빨리, 더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죽상동맥경화 변화는 한마디로 혈관 안에 기름때가 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건 이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그 기름기가 많이 지나간다는 거고요. 그 콜레스테롤이 흐르다가 혈관의 상처난 부분으로 밀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두꺼워지면서 이제 혈관은 안쪽에 구멍은 작아지게 돼서 피가 잘 안 흐르고 그다음에 혈관이 좁아지는 이런 과정들을 가속화시킵니다. 평균보다 높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 벽에 쌓이면 죽상경화반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혈관을 막고 혈류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 죽상동맥 경화반이 이 그 구멍 자체를 반 이상 좁히면은 이제 저희가 협착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흔히 협심증이라고 많이 이제 진단을 좀 하게 되고요. CT 검사에서 방향에 따라서는 한 반 이상 50% 이상 협착이 의심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저희가 조금 더 진행을 해볼 거고요. 결국 추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관상동맥 그 조영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협착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30% 정도니까 아직 피가 흐르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남은 부분이 25%밖에 안 되게 되면은 보통 증상이 생겨요. 그러다 막히면 이제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거든요. 죽상동맥 경화 변화의 위험 인자들을 그러니까 평생 관리하고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반 이상 막혀 있으면 협심증으로 보는데요. 철호님은 30%가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스텐트 시술은 안 해도 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제 거기서 더 진행하면 아까 불룩하게 생긴 그 죽상동맥 경화반이 톡 터집니다. 지나가던 빨간 피랑 이 찌꺼기랑이 엉기면 혈전이 생겨요. 액체가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고체 덩어리가 혈전이 생기니까 혈관을 탁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막힌 그 혈전으로 막힌 부분이 머리 혈관이면 그럼 이제 뇌졸중,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심장혈관이면 심근경색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그냥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이제 결국 돌연사나. 그렇죠, 맞습니다. 갑자기 그냥 돌아가시거나 주무시다 돌아가는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검사 결과. 생각이 참 많아지네요. 그래도 원래는 아까 딱 그 얘기 했는데 애들 생각 좀 나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한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인자들을 조절하면 위험이 많이 낮아집니다. 고혈압이 가장 걱정스러운 금부님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오시고요. 네. 부모님, 그다음에 뭐 언니, 오빠, 동생, 뭐 자녀분들 중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나? 네. 아버지가 네. 저요 20대 초반일 때 그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머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쓰러지셔서 피가 여기 그 터진 건가? 이런 게 이렇게 뭉쳐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네. 혈압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고혈압을 앓던 아버지가 뒷목에 피가 고인 채 쓰러져 돌아가신 것을 본 후 금부님은 유독 뒷목 통증이 두려웠는데요. 역시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혹시 몇 세 정도에 돌아가셨을까요? 63세. 그렇죠. 이제 아버님도 아마 뇌출혈 내지는 뭐 뇌졸중 같은 게 갑자기 맞아요. 오고 그렇게 가셨던 건데 어르신의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뭐 의학의 도움을 많이 못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혈압약도 못 먹고 고지혈증 약도 못 먹고 당뇨약도 못 먹고
그런데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은 어떻게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일단 고혈압은 그러니까 혈관 안에 압력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집에는 그 파이프의 압력이 정상이고 한쪽 집은 높다고 하면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제 여러 가지 손상들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콜레스테롤은 기름기가 많은 물이 흐른 파이프 쪽이 안쪽에 기름때가 더 많이 끼는 건 너무 당연할 겁니다. 근데 고혈당이란 그 혈액 속에 당이 많은 거고요. 한마디로 설탕물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끈적끈적한 것 자체가 혈류의 흐름도 문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혈관이 좁아지는 이런 과정들을 가속화시킵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상처를 입히고 고지혈은 혈관 벽에 기름때를 쌓고 고혈당은 혈류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혈압, 고지혈 약을 20년 가까이 복용하고 있는 금부님의 혈관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한 24% 정도 좁아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버님은 막 이제 그렇게 생명까지 위협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임금우 씨께서 약도 지금 20년 동안 혈압약도 잘 드시고 고지혈증 약도 잘 드시고 또 지금 날씬하게 이렇게 그 몸을 잘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전혀 다른 좀 결과인 거죠. 지금 혈관이 24% 좁아진 상태인데요. 혈압 검사에서도 혈관 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측정한 거는 128에 70 정도가 나와요. 이제 그 맥압이라는 게 앞에 혈압에서 뒤에 혈압을 뺀 건데 50 이상 그리고 이제 60 정도가 넘으면 맥압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50이 훌쩍 넘으시더라고요, 맥압이.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셨고 이제 혈관이 노화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혈압을 쟀을 때 나오는 두 개의 숫자 뭔지 아시죠? 앞의 숫자는 수축기 혈압, 뒤의 숫자는 이완기 혈압인데요. 이 두 혈압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합니다. 이 맥압의 차이는 혈관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맥압이 60을 넘으면 혈관이 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금부님의 두 가지 고민 중 하나, 자꾸 쥐가 난다는 것도 혈관 노화 때문인가요? 대부분은 연관이 없습니다. 다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동맥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진행한 동맥의 폐쇄랑 문제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두면은 다리를 막 절단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가기 직전에 아주 심각한 거고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죽상동맥경화 반응을 많이 진행했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좁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과나 신경외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도움을 조금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쥐가 나는 건 혈관 문제는 아니라는 진단인데요. 그럼 뒷골의 통증은 혈관 때문일까요? 혈압이 높아서 뭔가 증상, 두통 같은 게 나타나려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지금 혈압 조절이 워낙 잘 되고 있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거랑은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뒷머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두통이 올 정도의 고혈압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아야 됩니다. 보통 뭐 180, 190, 200 이 정도가 돼야 증상이 나타나고요. 뒷목이 땡기고 힘들고 한 건 주로 다 근골격계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약 드시고 이제 그런 의학의 도움을 또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합쳐서 지내시면 앞으로 30년 거뜬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꾸준히 먹어온 고혈압 약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분위기 좋은 신년의 자리에서 만난 세 번째 귀하신 몸. 순차적으로 또 발령 안 날 수도 있어. 바로 동현님입니다. 정기적으로 가는 데 아니야? 고혈압 있지, 지방간 수치 높지 지금.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지금 이거 지금 내 나이 50인데 지금 딱 종합병동이구만. 아 근데 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번에 우리 직원 그 심장마비로 죽었어. 최근에 2건 있었는데 그 공통적인 증상이 뭔지 알아? 체하는 느낌이 든다.
내가 그 증상인데? 그러면 네 심장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엄마. 뭐. 안녕하세요. 50세 정동현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50인데 한번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하다가 오후쯤이었는데 가슴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쥐어짜는 짓한 통증이 조금 있어서 무거운 바위가 하나가 여기 가슴을 누른 상태에서 짓눌리는 그런 아픔? 가슴 통증의 원인은 생활 습관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그냥 내키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다 보니까 과식하게 되고. 평소에 운동은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산책하는 거, 앉았다 일어서기 뭐 한두 번 정도. 네.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회사에 있는 혈압계로 자주 혈압을 재는 것뿐입니다. 혈압약도 먹는데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혈압약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아직 약효가 안 나서 그런가. 특히 이제 제가 또 주말 부부 혼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약간 두려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명을 달리하신 분도 좀 최근에 본 것 같고, 자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럼 나를 누가 데리고 가지? 병원에 누가 데리고 가지? 높아도 너무 높은 혈압. 동현님의 혈관은 어떤 상태일까요? 약을 지금 드시고 있는데도 혈압이 좀 높은 상태고요. 네. 역시나 문제는 혈압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심장과 혈관에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근육은 그러니까 부하를 걸어서 운동을 시키면 이렇게 자기 등치를 늘려서 그 부하를 견디려고 해요. 이겨내려고 하는데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고혈압이 이게 일종의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펌프질을 해서 바깥으로 피를 뿜어내는데 나가는 쪽에 압력이 높으니까 이걸 짤 때 힘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근육이 이 두께가 좀 두꺼워지는데 지금 살짝 두꺼워져 있어요.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져 있다고요? 이게 두꺼워지면서 그래서 심장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 심장이 피를 담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심장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혈압이 있었던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던 것 같고, 가급적 혈압약을 좀 약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좀 방금 얘기하셨던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약을 덜 먹고 싶다.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필수적이고 필요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마다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약을 자꾸 끊으려고 그러거나 안 먹으려고 하는 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고혈압 약을 늦게 시작해서 혈관이 높은 압력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는데요. 고혈압은 혈관 건강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혈압이 있는 것 자체가 이런 관상동맥 질환, 또 뇌혈관 질환 이런 위험도를 상당히 높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터져요. 그래서 뇌출혈이라든지 콩팥은 이제 심부전이 오고 이제 콩팥을 못 쓰게 되면 투석을 해야죠. 그다음에 눈혈관들이 다치게 되면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 오게 되고요. 혈압 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지금 혈압약을 이제 하나를 2배 용량으로 드시는데 하나를 약을 더 붙여서 드시거나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현님은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이 다 있었는데요. 혈관 건강에 최악인 상황이죠. 본인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이런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뭐 날씬하고 술도 안 먹고 뭐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적어도 4-5배 이상
이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관리하셔야 돼요. 세 사람 모두 식습관 개선과 운동이 필요하다는 진단인데요. 운동 열심히만 하면 되나요? 운동은 이 심장 혈관의 건강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운동의 수준이 너무 높아버리면 뭐 혈관에도 오히려 이제 과중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혈관들이 적당히 긴장하고 발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운동하는 것이 이제 가장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이 있는 70대 여성, 혈압이 너무 높은 과체중의 50대 남성, 고지혈로 혈관이 막혀있는 40대 남성까지 너무 다른 세 사례자에게 적당한 운동 강도를 제시하기 위해 심폐운동 부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측정되면 검사 종료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심박수가 138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138의 심박수를 넘기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심장에 부담이 되는 수치예요. 그래서 그 수치는 넘기시면 안 되고 또 너무 낮은 강도의 심박수로 운동을 하시게 되시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 강도는 목표 심박수에 맞추면 되는데요. 목표 심박수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50세인 경우 목표 심박수는 약 136이 되는 건데요. 근부님은 138 아래인 120에서 130 사이의 운동 강도가 적당하죠. 심박수를 측정할 수 없다면 이 표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심박수 120으로 운동하고 싶다면 약간 힘들다고 생각할 정도로 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부님은 집에서 운동할 때 심박수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요. (83이요) 어머니 너 80 나오셨다는데 스쿼트 30개?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근력 운동은 그 정도 하시고 유산소를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높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 효과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혈압이 높은 동현님인데요. 근데 혈압이 지금 한 210대 체크되는 거예요. 혈압이 이렇게 높게 측정되면 안 되거든요. 이 정도 강도로는. 낮은 강도의 운동에도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갑니다. 마무리할까요? 결국 높은 혈압 때문에 검사를 중단했는데요. 목표 심박수는 110. 강도 높은 운동은 금지입니다. 철원님은 관상동맥이 약간 막힌 상태라 걱정인데요. 그만할까요? 여기가 지금 조금 아파. 가슴이요? 역시 운동 중간에 가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목표 심박수 120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표 심박수를 확인한 세 사람과 운동을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운동은 혈관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부터 근력 운동까지 배워볼 건데요. 하나, 둘. 가벼운 유산소 운동 4단계를 먼저 배워봤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자세한 방법은 귀하신 몸 홈페이지에서 귀하신 팁을 확인해주세요. 세 사람 모두 목표 심박수에 맞춰 운동을 마쳤습니다. 지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좀 그래도 숨이 차시나요? 네. 네, 운동이 돼요. 운동이 되는 느낌? 쉽게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맥박수도 올라가고 숨도 좀 차는 것 같고 좀 운동다운 운동 같아요. 다음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근력 운동인데요. 다 하체 운동이네요. 이 피가 내려가고 나면은 올라올 때는 발에는 그 심장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혈관인 정맥에 결국 정맥을 누군가 좀 짜주고 이렇게 해야 피가 원활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짜주는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허벅지나 엉덩이의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은 칼로리들을 충분하게 소모하는 게 필요한데 그 기초대사량을 늘린다고 흔히 말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 허벅지나 엉덩이나 이런 큰 근육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첫 번째 운동인 종아리 근육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깨 너비로 발을 벌려주시고요. 팔은 허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앞 허벅지 근육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허리를 최대한 곧게 세워주세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무릎을 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내려보세요. 발이 툭 떨어지지 않게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그러면 여기 허벅지 앞쪽 부분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까요? 어떠세요? 뒤가 당겨. 뒤가 당겨. 앞에는 힘 안 들어오세요? 여기 맞아요. 무릎 위쪽 부분인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가실 겁니다. 여기가 무릎 위 허벅지에 자극이 가도록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하실 운동은 엉덩이 근육 운동입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손은 살며시 얹어놨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손은 허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다리를 옆쪽으로 들어주실 겁니다. 두 개. 엉덩이 옆쪽에 힘 들어오실까요? 아파요. 아프시죠? 그 대신 몸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옆이나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앞에 딱 정면 보시고 이쪽 다리 힘으로만 올려주셔야 돼요. 하체 힘으로. 왼쪽 의지하게 돼. 그죠? 의지. 근데 최대한 힘을 빼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그냥 손을 얹어만 놨다 생각해 주시고.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맞아요.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하체 운동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름 근육통이 좀 생기는 것 같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셨던 운동들 3주간 잘 실천을 하셔서 3주 후에 좋은 결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운동 그리고 식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지의 임상영양사라고 합니다. 사례자분들 중에서 혹시 고혈압 또는 당뇨 아니면 고지혈증 진단 받으신 분들 계실까요? 고혈당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 가지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조절하기 위한 식사요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을 막을 수 있는 3조 식사법을 공개합니다. 일단은 혈압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줄이셔야겠죠.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젓가락 식사 방법이에요. 젓가락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유가 국찌개, 국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식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소금 섭취량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준비한 게 콩나물국이에요. 국을 젓가락으로 어떻게 먹나요? 일단은 한번 숟가락을 들어서 국을 한번 한 3숟가락 정도 떠보시겠어요? 먼저 숟가락으로 3번 국을 떠보고요. 젓가락으로 한 번 더 다시 덜어보실게요. 젓가락으로도 3번 국을 떠봤습니다. 이건 국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확실히 국물 양이 많이 차이 나죠. 보셔도 국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건더기를 그냥 반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하고 찌개는 그냥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마 세 사례자분들 모두 국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럼 제가 다른 솔루션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네. 식혀서 섭취하는 것도 나트륨 섭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뜨거울 때는 간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밥집 같은 데 가시면 팔팔 끓어서 나오는 거 드시고 바로 싱겁네하고 새우젓 넣으시죠. 네. 네, 조금 식힌 상태로 두면은
그때는 간을 조금 더 잘 보실 수가 있거든요. 뜨거운 국이나 찌개는 조금 식힌 후에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조절하는 솔루션 설명 드릴 건데 꼭꼭 씹어 먹기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철호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식사하실 때 보통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시는 것 같으세요? 바쁠 땐 5분 안에 먹고 끝나죠. 잘 아시는군요. 국밥은 6분, 컵라면은 5분 만에 먹었습니다. 보통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20분 정도가 지나야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최소 식사는 20분 정도 하시는 게 필요하겠는데 오늘 각각 몇 번씩 씹고 삼키실 건지 목표를 정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40번은 어려울 것 같고. 네. 저도 그럼 25번? 25번이요. 25번, 그 좌우. 30번 이상으로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현님께서 제일 많이 씹고 삼키시는 걸로. 식사 속도가 빨라질수록 고지혈, 고혈당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이제 잡는 솔루션, 바로 무지개 식사 방법입니다. 저희 식물성 음식에는 보통 뭐가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 네,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죠. 이제 피 속에 껴있는 지방을 많이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강, 주황노랑, 초록, 흰색, 보라검정.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무지개 맞네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으로 위협받는 혈관을 지키기 위해 세 사람은 일상을 확 바꿔보기로 했는데요. 처방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운 캠핑장.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일이 없어도 늘 앉아만 있던 철호님이 달라졌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종아리의 근육의 힘으로 심장으로 피를 이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아리가 이렇게 힘이 팍 들어가서 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도 매일 하고 있는데요. 네? 인스턴트 음식, 라면, 삼겹살에 소주가 전부였던 식단도 이렇게 건강식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 삼겹살에다 소주를 저녁에 드셨을 때는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하시면서 드셨는데 요즘 보상은 운동하면서 오늘도 건강해졌다. 철호님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가족입니다. 그때 병원 갔다 오셔서 사실 약간 울컥하셨거든요. 네, 조금 애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미안해서. 가족이죠. 가족을 생각하면 무섭죠. 금번님과 동현님도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바꿨는데요. 약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무지개 식단도 열심히 지켰는데요. 오늘은 검정보라를 먹는 날인데 오늘 식단에서 검정색 보라색 뭐가 있어요? 검은 콩, 서리태 콩이 있고, 그다음에 브루베리 있고, 그다음에 적색 양배추 그거. 동현님은 혈압을 높이는 국물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이제 젓가락으로 국을 먹습니다. 국물에다 밥을 말아서 먹을 때보다 좀 뱃속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 혈관을 지키는 운동을 열심히 따라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목표 심박수에 맞춰 운동했습니다. 세 사람의 혈관에 변화가 있을까요? 3주 잘 지내셨어요? 체중 한 3.5kg, 한 4kg 오, 그래요? 가까이 좀 올해 들어서는 지금 술을 한 번도 안 먹고 있고요. 그 경동맥의 두께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얼마나 좋아졌다 이렇게 봤는데 얇아지면 좋은 거거든요.
두꺼운 게 안 좋은 건데. 혈관벽의 두께 얇아졌나요? 그러니까 아까 0.6mm였는데 지금 한 0.5mm 정도.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방향 자체가 조금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해서 일단 뭐 노력하신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다행이고요. 작은 변화지만 놀랍네요. 혈관 노화의 주범인 고지혈은 어떤가요? 일단 총 콜레스테롤이 223에서 106으로, 중성 지방이 164에서 100으로. 진짜요? 그리고 이제 LDL 콜레스테롤 이게 이제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이제 이게 144에서 35로. 그래서 지금 그 관상동맥의 죽상동맥 경화 변화를 생각하면 이 LDL 콜레스테롤을 한 70 밑으로, 뭐 제일 좋은 건 55 밑으로 조절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35까지 내려가서 일단 조절은 잘 됐고요. 일반적으로는 160 이하면 정상인 LDL 콜레스테롤. 하지만 천호님은 죽상동맥 경화가 진행 중이라 70 이하로 낮춰야 했는데요. 35까지 내려갔습니다. 노년을 병원에서 보낼 거냐 아니면 집에서 보낼 거냐. 피부에 주름 하나가 더 생기는 것보다는 혈관을 좀 더 탱탱하게 유지를 하고 죽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님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게 그 경동맥을 저희가 봤던 건데요. 그 이제 내막의 두께인데 그러니까 얇은 게 좋다고. 얇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한 0.9에서 0.7로 이거는 뭐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물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뭐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약간 더 얇아지고 이런 쪽으로 변했더라고요. 동맥의 경화도를 보는 검사를 했어요. 단단할수록 안 좋은 거죠. 노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다 혈관이 노화를 하면서 단단해집니다. 혈압 조절을 좀 더 전번보다 잘하고 그랬더니 요번에 한 번 더 검사한 거에서는 그 조금 더 혈관이 말랑말랑해졌더라고요. 동맥의 경화도가 7.2에서 6.4로 좋아졌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진 건데요. 혈관 노화를 가속화하는 삼고 역시 대부분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LDL 수치는 여전히 더 낮춰야 합니다. 관상동맥에 이미 죽상동맥 경화가 꽤 진행을 해 있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을 70 밑으로 조절하는 거를 목표로 잡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을 한 2개 정도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근부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3주 만에 뭐 저게 없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일단 뭐 더 진행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 이제 이렇게 70년 이상 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건 누구나 그래요. 네. 아니, 누구나 예외 없이 이제 피부도 조금 예전보다 늙고 이러는 것처럼 혈관도 다 그렇게 노화하고 늙어요. 근데 근부님은 혈관벽의 두께와 탄력도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 염증 수치가 우리 몸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그 심장이랑 뭐 뇌혈관, 심장혈관, 그리고 온몸에 있는 혈관에 나쁜 일들은 막히고 터지는 일들이 더 잘 생겨요. 1.39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살짝 높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이제 0.83이니까 정상 범위까지 내려온 거예요. 네. 혈관 건강을 위협하던 염증 반응이 확 줄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로 인해 걱정이 많았던 근부님.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좋아하셨고 짜게 드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런 걸 내가 알았더라면 약주를 좀 줄이셔라. 그런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약간 두렵고 무서우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담담해요. 내가 노력을 해야지. 혈관 자체가 단단해지는 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변화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죽상동맥 경화 변화입니다. 근데 그 죽상동맥 경화 변화는 우리가 관리하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사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그러니까 혈관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피적인 탐닉, 관념이 정신적인 항우라고 나와보죠.
술은 친구고 식구고 활력소고 그런 거죠. 블랙아웃이 생기는 경우가 좀씩 늘었어요. 뇌가 쓴다. 어떨 때 쓸까요? 두 가지 경우에 씁니다. 둔기로 머리를 맞았을 때와 술을 때려 마셨을 때. 술을 계속 드시게 되면 간경화로 진행할 수도 있고 간암도 생길 수 있고. 제게 술은 천사의 악마였죠. It's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술 생각이 안 나요. 이 술에 대한 갈망을 잊는 거를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맞죠. 술에 의지하던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좀 많이 홀가분해요. 아, 갈망이 밀려온다. 너무나 마시고 싶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 참자.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